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에 있는 관절병원인 만인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에 우리가 흔하게 물렁뼈라고 알고 있는 바늘상 연골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바늘상 연골은 이게 혈관이 없는 조직이다 보니까 한번 이게 찢어지고 파열이 되면은 쉽게 잘 낫지 않고 그런 이유 때문에 좀 파열이 되면 적극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골 손상이 심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게 제거하는 수술이 주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제거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2차적으로 관절염이 오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바늘상 연골이 기계로 치면 스프링 같은 역할, 베어링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늘상 연골이 손상이 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은 관절염이 꼭 오는 그런 안 좋은 그 병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바늘상 연골 파열이 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만약에 많이 제거를 해야 됐을 때도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관절염은 필연적으로 오게 되겠고, 또 2차적으로 통증이나 그런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관절염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고 수술까지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젊은 연령에 생기는 바늘상 연골은 좀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의 하나의 치료 방법이 바늘상 연골 이식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식 수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취를 해서 이식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식 수술이거든요. 바늘상 연골 이식 수술 또한 죽은 사체로부터 연골을 채취를 해서 이식을 해주는 그런 수술법이 되는데, 물론 사체에서 채취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안전한 검사를 다 통해서 면역학적으로나 염증이 없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늘상 연골을 이식한 예를 한 사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환자분은 30대 후반분인데 10년 전에 저한테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심한 그 외상으로 인해서 무릎에 그 뼈를 싸고 있는 연골도 손상이 돼서 연골에 대한 이식도 했었고요. 그때 동반돼서 바늘상 연골이 심해서 그때 연골을 많이 잘라냈습니다. 근데 한 10년 정도 잘 쓰다가 그분이 최근에 오셔서 이제 무릎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 바늘상 연골 손상에 대한 이식 수술을 받고 싶다고 해서 이식을 하게 됐습니다. 잠깐 이제 바늘상 연골 이식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잠깐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바늘상 연골 이식을 하게 된다면은 수술하기 전에 연골 이식을 받을 환자하고 연골 이식을 주는 그 공여자 그 사체 간의 사이즈를 미리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맞는 연골을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연골을 이식하기 위해서 성형을 하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런 큰 덩어리로 된 연골을 관절에 삽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다듬어서 성형을 해서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무릎에는 연골이 안쪽에도 있고 바깥쪽에도 있는데, 안쪽하고 바깥쪽의 수술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이 좌측에 보이는 것은 바깥쪽에 연골을 이식하는 방법인데, 길게 터널을 뚫어서 우리가 열쇠 구멍에다가 열쇠를 넣듯이 그렇게 이식을 하는 것이 바깥쪽의 연골 이식 수술이 되겠고요. 안쪽에는 앞뒤로 터널을 뚫어서 터널을 이용해서 그 터널에 그 뼈를 심어줘서 이식을 하는 그런 수술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이유는 연골의 모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환자는 30대 후반분인데 10년 전에 수술을 저한테 한번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10년 전에 찍어놓은 동영상이 되는데, 그 당시에 연골에 그 파열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어떻게 그 봉합을 하거나 그럴 수 없는 상태여서 그 당시에 연골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거의 다 제거를 한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 뒤로 이제 이 환자분은 이제 가끔 진료를 보셔서 경과도 관찰을 했었는데, 그동안 큰 무리 없이 잘 썼었습니다. 10년 가까이.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무릎에 통증이 오고, 이제 무리하면 아프고, 이제 붓고 물도 차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연골 이식을 하게 됐는데, 요번에 이제 연골 이식을 하면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이제 관절경 카메라를 넣고 보니까 남아있는 연골이 이제 많이 없죠. 또 이제 남아있는 연골도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너덜거리게 손상이 돼서 남아있는 연골은 이렇게 다 제거를 해서 이식을 하게 됐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식을 할 연골이 되겠고요. 이것들이 이제 이식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모양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진이 이식할 수 있게 연골을 포함해서 이렇게 뼈를 성형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해서 앞뒤에 이게 뼈가 달려 있는데 이 뼈를 우리가 환자의 무릎 안에 이렇게 터널을 뚫어서 거기다 이렇게 터널을 삽입을 해서 고정을 해주는 그런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앞서 다듬었던 이식된 그 뼈를 관절 터널에다가 이렇게 삽입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고요. 우측에 보시는 영상은 뼈를 고정한 후에 연골도 살에다가 이렇게 다 꼬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꼬맨다고 해서 직접 손으로 꼬매는 건 아니고 이것 또한 이제 우리가 내시경으로 꼬맬 수가 있어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식한 연골하고 환자의 관절 막 사이를 봉합을 해놓은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수술이 잘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MRI를 찍어서 이제 확인을 대부분 하게 되는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좌측에 있는 것은 수술하기 전, 우측에 있는 것은 수술 후에 MRI 사진이 되는데 수술하기 전에 MRI 보시면 연골의 모양도 제대로 없고 아주 폭이 좁고 이런 연골을 볼 수가 있다면은 우측에는 이식을 해서 큰 연골 덩어리가 이렇게 관절 사이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식을 하게 되면은 연골은 무릎에서 기계를 치면 스프링 같은 역할도 해주고 베어링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안쪽에 손상됐던 부위의 뼈가 잘 유지가 돼서 관절염을 예방을 할 수 있고 충돌로 인해서 왔던 통증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수술법이 바늘상 연골 이식 수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늘상 연골 손상이 심해서 제거를 하는 경우에는 바늘상 연골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수술이 잘 돼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환자 일을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